예, 그 일부 종합 토론에서도 제도 개선에 관한 것들이 많이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2부에서는 일부에서 토론하셨던 그런 재해고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 4분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제 후에 종합 토론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토론의 자장은 이재은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 발제는 속초시 영랑동 주민센터의 박만영 동장님께서 산불 피해 복구와 마을 공동체를 바라보는 영랑동 주민센터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동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영랑동 박만엽입니다. 발표에 앞서 천혜의 호수를 둘러싸고 자연 그대로가 살아 숨쉬고 있는 저희 영랑동을 표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호수와 바다가 접하는 곳이 저희 영랑동 주민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번에 영랑동에서 자그맣게 계획하고 개최한 주민 화합 행사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정도의 사례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저희 직원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 발생한 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된 저희 속초시 피해 규모는 330헥타의 산림 소실과 주택 87채, 135개 소상공인 사업장, 그 밖에 농가 등 공공시설에 피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170명의 이재민이 발생되고 984억 8,400만 원의 재산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호 및 복구비로 338억 400만 원이 확정되어 현재 단계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빠른 속도로 피해 시설이 복구되고 그때의 참혹함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으나 위성 사진에서 보시듯 예전에 푸르했던 지역의 산불로 인해 폐허로 변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피해받은 주민들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어 예전과 같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저희 주민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그간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접한 주민 대피, 피해 가구 조사, 피해 신고 접수, 이재민 관리 등 기초생활 분야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전반적인 사항은 전문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과 주민들이 나누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과정에서 주민센터에서 바라본 시각입니다. 예기치 않은 화마가 휩쓸고 간 뒤 많은 분들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힘든 과정을 겪어왔고 초기에는 직접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에 전략원과 아울러 피해받지 않은 주민들 역시도 서로 도와가며 아픔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피해자 간 또는 직접 피해자와 간접 피해자 간의 입장이 조금씩 틀려지면서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먼저 직접 피해자의 경우 3회 터전에 소실된 상실감과
피해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보상 정책의 감정 대립, 피해자 간 상호 비교를 통한 갈등과 구호품, 후원금에 대한 기득권 등 직접 피해자가 우선이라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해지는 현상을 느꼈으며, 간접 피해자의 경우 물적 피해는 없으나 정신적 피해는 상존하고 있으며, 직접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행재정적 지원으로 느끼는 소외감과 직접 피해자의 감정에 맞춰야 하는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을 표현할 수 없는 불만 누적 등 상대적 박탈감 등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느끼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정은 직간접 피해자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내재된 갈등을 해소하는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 복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그마한 갈등도 피해의 부산물이 아닌가 싶어 말씀드리는 사안이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치유를 위한 주민 화합 행사 추진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 화합 행사에 대하여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천주교 춘천교구와 희망브릿지의 후원이 있어 저희 영랑동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직간접 피해자를 비롯한 도와주신 분들을 어떻게 모실 건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등 여러 가지 해결 요소들이 많아 지역 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2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6일 이재민, 주민, 후원자, 봉사자 모두가 함께하는 산불 피해 치유를 위한 주민 화합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7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기대 이상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 치유와 갈등 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입니다. 화합 행사의 방향은 내재된 감정을 치유함으로써 예전에 살기 좋았던 마을로 돌아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함과 아울러 그동안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고마웠던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속과 화합을 다지고자 하였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모든 분들의 첫마디는 뿌듯했다였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어려움과 또 격려도 있었지만 특히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고마움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겁게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단체의 참여와 갈등 해소가 지역 결속과 화합으로 다가오는 커다란 기대 효과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게 잘된 것만은 아닙니다. 당초 기획 의도와 맞지 않는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 특히 직접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과 젊은 청장년층의 참여가 저조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주민통합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사를 치르고 난 후기입니다. 그날 희망브릿지 김정희 사무총장님께서도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런 행사를 계획하진 않았으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조금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규모를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행사의 참신성 때문인지 지역 언론에서 다룬 기사 몇 개를 담아보았으며 그 당시 참여하여 주신 이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외와 좌절 가운데 빠진 우리 주민들이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을 복귀하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산불로 인해서 시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외와 좌절 가운데 빠진 우리 주민들이 회복하고 새 힘을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을 복귀하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또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기회가 이번 됐습니다. 행사로 이재민들과 지역 주민들 간에 좋은 화합의 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재민을 위한 치유의 한마당이 있었는데요. 화재민들보다 봉사하는 저희들이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날 봉사를 했는데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영랑동 최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 치유를 위한 주민 화합 행사 개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희망우리지 전국재구협회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사를 마치고 나서 봉사하신 사회단체 회원님들과 함께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영 동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방금 작은 사례라고 하셨지만 오늘 저희 주제가 지역 회복을 위한 협력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상 주민 한 900분 정도 9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700명이 오셨으면 거의 약 80%의 주민분들이 오시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주민 행사할 때 아무리 잘된 조직이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약 20-30% 정도 오시면 정말 큰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80% 주민분들이 오신 거는 정말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주민 화합 잔치를 하신 게 사실은 이런 재구호 지역 회복을 위한 어쩌면 우리나라의 첫 사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로는 전국재구호협회 구호사업팀 배천직 박사님께서 강원도 산불 발생 시 전국재구호협회 활동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페이지는 안 넘겨도 됩니다.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를 넘기려고 했더니 현대자동차 그룹하고 롯데 비유해서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한 게 이제 저희 활동 사례이기 때문에 그 희망브리지가 원래 과교예요. 과교인데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협회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협회는 그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 순재 대응을 목표로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지자체하고 기업들하고 그 너무나 귀찮게 하는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 가지고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고요. 전국재구호협회는 재구호 지원 기관입니다. 재구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고요. 재구호 지원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또 하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협회는 긴급구조 지원 기관입니다. 긴급구조 기관이 소방청이거든요. 소방서고 긴급구조 지원 기관, 그러니까 소방청이나 소방서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두 개의 화두가 있는데요. 그 뭐 협회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호가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구호를 해야 될지 현재는 비록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관들이나 많은 기업들, 단체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거의 뭐 벼룩 시장 정도인데 저희 협회는 이걸 상설 시장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오늘 같은 이런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1년 내내 국민들이, 기업들이, 단체들이,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은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적 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 사례가 롯데 쪽하고 같이 했던 화장실. 이 화장실 부분은 이제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9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망을 했는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30%가 심근경색, 뇌경색, 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왜 했냐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구호소 대피소에 있으면서 화장실 가기가 힘들어서 안 먹고 안 마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피소에 가기 싫어서 이코노믹 증후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생활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동식 샤워실 2동하고 화장실 1동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많은 그 단체들이 야외에서 행사들을 할 때는 이런 화장실이 많이 따라붙는데 실제로 재난이 발생한 지역은 이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나마 이번에 동해안 산불 때는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필요한 화장실들을 지원했습니다. 제대로 지원했고요. 이런 과학적인 접근법의 구호 서비스 사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뿐만 아니고 그 제18호 태풍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부분이요. 제19호 태풍이 10월 6일 날 광암 쪽에서 발생해가지고 일본에 많은 피해를 줬는데 이거는 슈퍼 태풍급이었어요. 우리가 슈퍼 태풍이라고 하면은 초속 67m 이상의 바람이 불 때 초속 태풍이라고, 그러니까 슈퍼 태풍이라고 하는데 미국 태풍 센터에서 초속 72m를 예보를 했었거든요. 앞으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해수면 온도가 항상 상승하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 위도 20도 이하의 해수면 온도가 30도로 태풍이 발생했다가 3분 이내에 끝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런 여건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접근법이 또 상설 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유인물, 그러니까 자료 집에는 그 단기 구호 사례를 주로 실어뒀습니다. 단기 구호 사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72시간 동안에 재난 피해 지역의 개인들이 준비한 물품들이나 여건들이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을 때 이제 지자체나 저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그 72시간 전에 일반 재난 피해자들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준비, 구호 물자를 지원한다든가 구호 서비스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준비를 다 끝내는 게 72시간이거든요. 그 72시간 전에 뭐 4월 4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 때도 그랬지만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24시간 필요한 물품들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뭐 저도 이제 개인적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면은 재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2년이 되기 전에 다 이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재난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는다. 그 부분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쪽 분야는 이직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리를 옮기지 말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라. 정책 제안을 많이 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어차피 뭐 긴급구조 지원 기관이고 재구호 지원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가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많이 의지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자체나 정부의 또 기업들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1분 남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뀌더라도 저희들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틀을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어느 누가 그 구호 분야에 오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이게 단기적인 구호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구호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재민 구호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정부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 정부와 지자체, 기업, 단체,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구호 서비스가 상설적으로, 일단 벼룩시장이 아닌 상설시장화해서 과학적인 접근법, 실제로 재난 피해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 저희 같은 전문 구호 지원기관이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일부 기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산불 또 태풍 이외에 돼지열병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그런 재난 분야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아이템들 개발하고 기업들과 정부와 지자체와 연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정희 팀장님께서 72시간 내 그런 골든타임 때 이루어지는
긴급 구조 지원 그리고 또 지자체 분들에게 또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생활 구호 케어 서비스 그리고 흔들림 없는 기관으로서 구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서는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양승혁 단장님께서 속초시 화재 때 실제로 봉사활동 하셨던 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양승혁 단장님 모시겠습니다. 강원도 속초시 자율방재 단장 양승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 이렇게 국회에 와서 이렇게 발표도 이렇게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전국제구협회 회장님이야 모든 임직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이 이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1년 남짓 이렇게 됐습니다. 실은 우리 방재단은 전국 조직입니다. 이 대한민국 시도에 다 있고 각 시군에까지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한 2, 3년 이제 됐는데요. 우리 속초시는 작년 11월 22일 날 제2기로 이제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단장을 맡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4월 4일 날 제가 항상 우리 사무국장과 우리 당원들과 예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양양, 속초, 간성 그러니까 고성이죠. 이 지역은 봄이 올 때, 그러니까 눈이 녹고 이제 이 얼음이 다 녹고 이제 눈도 안 올 때 그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양간 지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그 시기가 되면은 엄청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산불 예방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재단도 그때가 되면은 우리 단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예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4월 4일 날도 관내 예찰을 하고 있는데 인제에서 발발이 됐어요. 이 산불이. 그래서 오전에 발발이 됐는데 이 오후 되니까 이 속초 지방까지도 이 연기가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때까지 예찰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고성 원암리 쪽에서 산불이 났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때부터 우리 방재단은 다 이렇게 출동을 시켜서 저는 상황실에 이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잘 안 듣네요.
보실 때 그림 사진을 보면은 그날 그 상황실에 보니까 이 바람을 타고 이 원암리에서부터 우리 영랑동까지 계속 이 불이 이렇게 불똥이 튄다고 그래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단원들이 나가서 항상 그 상황 보고를 해주고 해서 보면은 밤새 그러니까 그날 꼬박 밤을 새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주시하고 또 그 이재민이 이제 막 긴급하니까 우리 단원들이 우리 그 차량을 이제 동원시켜 가지고 이재민 그러니까 그 안전지대로 그러니까 체육관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이튿날 되니까 제가 이제 나가봤습니다. 이제 밤새 이제 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제 그 이튿날 돼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산불해서 가까이서 제가 본 것도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그쪽 지방은 자주 산불이 나지만 이렇게 대형 사고가 시내까지 번져서 이렇게 왔다는 것은 저희도 감히 그냥 넘어가겠지 했는데 설마 한 게 이렇게 엄청난 그 화재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우리 그 단원들도 이제 화재 현장에 가서 일단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편성을 해서 세탁 공사 당장 뭐 그분들이 입어야 되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걸 세탁 같은 걸 해줘야 되고 또 그 급식 봉사 같이 참여해서 너무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분들은 다 직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 전폐하고 어떤 분들은 한 2개월 동안 계속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구호 물품도 많이 이제 이제 많이 와서 그 종합운동장에다 이제 적재를 하고 분류 작업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막 밀려 있죠. 택배로 오는 거, 화물차로 오는 거 해서 그것을 다 받아서 다시 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그 뜨거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때 또. 그래서 땀에 젖었죠. 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2개월 정도는 아주 전념해서 그래서 참 격부한 활동도 해주고 또 우리가 보면은 이런 현장에 가서 같이 격부 활동하는데 아주 제가 단장이지만 너무 저가 다시 다 이렇게 참 감격스러울 만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화재뿐만 아니고 또 지난 가을에 18호 태풍 미탁 때도 또 이웃 강릉 정동진이라는 데 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그쪽 일대가 다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단원들은 가서 이 물 빠져가면서 또 진흙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소방서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급여를 받아가지고 하지만은 우리 방재 단원들은 자발적 봉사로서 자기 때로는 자기 기름값 들여서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피해를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또 우리가 느꼈던 점 이것을 다 말씀 못 드리고 또 그냥 느끼기만 하게끔 이제 한다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로서는 아주 참 이 기억에 남을 그런 자리라고 보고 또 여러분들 많은 우리 방재단을 위해서 많은 후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재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속초시랑 그 고성군에서 같이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말씀하시기를 2달 동안 생업보다 우선해서 이재민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셨다는 말씀에 뭉클했습니다. 양승혁 당자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부 마지막 발제자로서 전국재고협회 김정희 사무총장님께서 강원도 산불 사례를 통한 재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발표해 주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재고협회 김정희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멀리서 중요하신 전문가님들 모시고 또 기업과 우리 정부에서 다 참여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발제자분들께서도 이번 산불에서의 어떤 선제적인 구호나 자원봉사나 지역 회복을 위해서 활동 등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난해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큰 사회적 재난, 산불이나 화재는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고 또 자연재해, 우리가 알고 있는 태풍이나 이런 집중호우나 이런 한파, 폭염은 자연재해로 분류는 돼 있습니다만은 겪는 주민들이나 이재민이나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은 괴롭고 힘든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될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지만은 실제 피해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돼볼까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도 그 속초시 영랑동을 갔는데요. 영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나오셨고 뭐 16가구 애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케어를 하고 계시면서도 왜 옛날처럼 군인들한테는 그 성금 아직도 접경지역이라 걷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 저희도 이 사진에 교총이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겪으면은 이게 10원이든 20원이든 이렇게 성금을 내는 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사실 국민들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 교수님들도 많으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자연재해든 뭐 사회적 재난이든 100% 커버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개인의 불행이나 뭐 우리 영업장이 손실을 입었다든가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개인의 그런 불행으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국민들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랑동에 가서도 뭐 트로트도 부르고 뭐 떡도 하고 봉사자들이 와서 다 또 봉사하시고 그 행사 자체도 그걸 보면 마음이 좀 뜨겁고 뭘 더 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 집이 타고 이 집이 피해를 봤지만 그 옆집 사는 사람 또 그 뒷집 사는 사람도 안 탔다고 하더라도 또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걸 지켜보고 영업을 못하게 됐고 괴로웠고 그런 거를 화합하는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동장님을 존경합니다. 너무 행사도 잘하시고 레파토리도 그냥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막 너무 고상하고 우아한 것만 해도 사실 또 위로가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전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패널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도에서 담아내서 조금 더 개선해 볼까 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 협회가 509억 중에서 362억 정도가 모아졌고 44만 점의 물품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모금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그래도 해주시는 분들이 언제나 기업이시고요. 또 대기업이 많고 항상 고맙지만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번 산불은 조금 이례적으로 53만 명이 참여했다는 거는 노조원 우리 직원들도 자기 월급에서 다 떼고 뭐 여기 아까 계셨을 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국회의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했을 때 그냥 이렇게 무슨 중국 어디에 그 각 당 대표들하고 같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려고 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다 금일봉을 저희 협회에 보내셨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또 강 다니엘 팬클럽이 막 몇만 명이 거기를 붙어가지고 달마다 해주었고 정말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그런 기적 같은 모금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그 피해는 너무 컸지만은 그래도 인명피해가 적었다는 게 위로라면 위로죠 저희가. 예.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복도 있었고 했지만 48명의 사실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침 그 제9호 교육을 공무원들하고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물품을 다 어떻게 보내라 이걸 다 했고 여기 지금 행안부에도 나오셨지만은 행안부에서 우리 주관하는 재난구호과 직원들 한숨도 못 잤고 전부 카톡에 다 들어와가지고 빠진 게 있나 다 받고 여기 뭐 과장님, 주무관님 뭐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무슨 각본도 없는 드라마처럼 자기 할 일 다 하고 밤새도록 물건 넣고 빠진 거 넣고 뭐 그렇게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거는 아마 카카오의 덕일까요? 네, 그룹톡이 아주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있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반복이 될 겁니다.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불편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재난 지원에 나서면 제가 그 부서에 있다면 그게 좀 복불복 게임 하듯이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됩니다. 담당관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유행하는 드라마처럼 뭐 그런 예능 프로처럼 아 이제 한번 겪어봐라. 재난 이제 처음 당해보지. 이런 입장에 갑자기 탁 놓이게 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 이제 지원을 한다든가 물품을 하려고 하면 뭐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법이 있느냐, 뭐 당장 주면 될 일을 왜 안 주느냐,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홀딩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민원에 직면을 또 합니다. 우리가 사실 진짜 겪었던 거는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재난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복지 쪽의 공무원들도 지자체는 계시지만 또 재난 담당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순환하고 있고 뭐 1년이나 2년 넘기지 않고 이동이 되시기 때문에 맡으시는 분들이 다 처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서에 그러면은 저는 정말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이 지자체든 서울시든 뭐 우리 재난구호과든 그 부서에 오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든 평가할 때 점수를 더 주라. 그럼 재난 없을 때는 논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바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비하라는 조직이 군, 경찰, 우리 공무원들, 우리 협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소 어느 시점에 놓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있다고 한다면은 좀 더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제일 힘든 게 안보.
전쟁 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가 돈과 생명을 다 잃게 되는 재난입니다. 이 재난에 대해서는 돈이 없는 것도 누가 신경 안 쓰고, 재난은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국민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 해주는지는 이제 전문가들이 다 말씀을 이따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또 법으로도 이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 불이 났느냐, 누가 범인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문제가 따르고, 그거 하는데 재판하다 10년도 가고 5년도 갑니다. 그렇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거를 누구라도 아실 것인데 체계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착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장 큰 착각은 국가는 국민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그걸로 살림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나라도 예기치 않은 큰 재난이나 재난 피해가 났을 때 그거를 금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케어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더 심하고요. 뭐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뭐 폭염 때 사람이 사상자는 제일 크거든요. 자연재해라 할 때도 사실 다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하지만은 재난을 당한 피해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당황하고 힘들고 이제 맨발로 모든, 특히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탔기 때문에 뭐 정말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니까 주로 누구한테 하게 되냐면 1차적으로 지자체,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 마련한 것도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닥치면 이제 허둥지둥하게 되고 피해 조사하기도 급하고, 또 그분들이 문서에 익숙해서 피해 조사를 정확히 써내지도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공무원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협회는 주로 이제 58년 동안 어떤 걸 했냐면, 주로 이제 폭언이나 이제 심한 거에 이제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감당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돈은 우리 거야.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주면 이것은 보상금이 아닙니다. 예. 이것은 위로하는 겁니다. 국가가 해주고 거기를 뒷받침해주는 구호기관이고 구호를 지원해주는 기관들입니다. 우리나 뭐 자유방재단이나 어떤 형편으로든 위로를 해주는 것이지, 이 모금한 돈의 성격도 세금도 아니고 국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오직 국민들의 마음을 보태주는 겁니다. 기업과 국민이 그걸 보태주는 거를 국민들이 이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내놔라, 뭐 칼 들고 와서 어떻게, 이런 거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한테도 안 해야 되지만 지자체 안에서도 안 하셔야 되는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다. 이런 것도 이번에는 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일부 국회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많이 못 해주고 있다라고 이제 정치권에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협회에서 58년 동안 이런 걸 해보면 사람이 제일 화날 때는 배분이,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적게 해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정액을 넘었다고 생각할 때는 나는 덜 주고 너는 더 받고, 그럴 때 갈등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것이 마을 공동체를 흔들고 지자체를 흔들고 국민의 또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마음을 좀 열적게 만드는 그런 기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협회 입장이 이런 겁니다. 국가보다 어떻게 보면 협회 입장이 더 셉니다.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냐? 모금할 때부터 또는 배분하는 과정까지 형평적으로 할 거냐? 당연히 형평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설득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좀 이제 심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너무 급하다 보니까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자체와 저희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행안부하고. 무슨 얘기냐? 이것이 투명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피해 조사가 조금 늦게 되더라도 거짓말로 한 피해 조사에 시달릴 그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고, 협회는 성금을 대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도 뭔가 원칙과 근거에 있게 돈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다 탔어 라고 할 때는 객관적으로 객관하기가 쉬운데, 이번처럼 소상공인의 피해가 났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한 예는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개인이 장사를 하다가 영업권에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1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프랑스도,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모든 나라가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추석 때 쓰려고 무슨 멸치를 1000박스를 갖다 놨다 그러면 1000박스를 산 그것이 있기 전에는 내가 1000박스가 다 탔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피해는 어떤 사정인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사도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법으로 소상공인도 이런 경우에는 어느 만큼은 줘야 되고, 또 전소가 되면 20년 동안 한 그 돈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어느 정도는 해주고, 돈이 너무 많이 모이면 조금 여축을 해서, 그러니까 태풍 미탁이 바로 왔는데요. 3배 피해가 큰데 10분의 1도 안 모여졌습니다. 제가 왜 현대차 그룹에 항상 절을 해야 되냐면요. 돈이 없어서 죽겠는 겁니다. 태풍 미탁 때는 그럼 어떡합니까? 집이 완전히 다 흙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사람이 15명이나 죽었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돈이 안 모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업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병훈 상무님 여기 계시는데 인도네시아에 출장 갔는데 전화 거의 저희한테 10,000통 시달렸습니다. 살려달라고. 현대차 그룹에서 돈 좀 주십사고. 미탁 피해자는 그럼 어떡할 겁니까? 이런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불편한 진실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중요한 포럼을 할 때 또 그런 기업에는 법정 기부금 영수증을 우리가 다 해서 1년에 모금할 때 20%든 30%든 재난재해 날 때에다 딱 넣어놓고 잽싸게 쓰라든가, 돈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데 100만 원씩이라도 갔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저희가 가지 않았습니까? 행안부하고 막 의논해가지고 우선 1,000만 원씩 내보내자. 우선 돈이 1원도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이런 거를 올해 연도에 저희가 충분히 연습했고 이렇게 겪어봤고 하니까 오늘 포럼 같은 걸 해가지고 많은 말씀 주시면은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분들, 행안부, 지자체, 우리 기업, 또 우리 협회, 또 자원봉사자들, 또 묵묵히 같이 우리 연대하는 우리 적십자, 우리 모금회, 정말 다 같이 애써서 올해 연도에 이 문제를 그나마 어느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화두를 던지고자 해서 말씀 여쭈었습니다. 활발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소연 감사합니다. 더 나은 이재민의 구호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재현 교수님 자장으로 패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이재현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저희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요. 일단은 한 30-40분 정도밖에 없는데 말씀 듣고 또 우리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질문이나 또 건의, 제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 옆으로 방금 발표를 해주신 전국재해구협회 김정희 사무총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오늘 아주 귀한 분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과의 수석 전문관님으로 계시는 김경희 수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원도 고성군청의 고광선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양승혁 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그 세안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또 그 국가위기관리학회 연구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주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또 오랫동안 재직하시면서 이번에 그 고성 속초 산불 관련해서도 많이 연구하셨는데 우리 김경남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도 우리 속초시의 그 영랑동 박만엽 동장님 나오셨습니다. 방금 발제하신 분들 외에 또 발제를 안 하신 분들도 이번 종합 패널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도록 하는데요. 먼저 그 김경희 우리 수석 전문가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안부 재난구호과의 김경입니다. 네, 저는 지금 재난구호과에서 제9호 법 제도와 교육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난구호과 온 지는 이제 2년 반이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사무총장님께서도 이제 문제점의 하나로서 중앙이나 지자체 공무원의 순환 보직 때문에 어느 정도 제의를 경험하고 그렇게 쌓은 경험 지식들이 이제 1년이나 2년 후면은 다시 백지화가 되고 다른 담당자가 와서 새로운 재난을 또 이제 경험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 되시는 이재민 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이렇게 초기에는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수석 전문가 제도를 두고 그 자리에서 3년, 5년 이렇게 경험을 쌓으라 그래서 이제 수석 전문가로 저도 전직을 했습니다. 사실상 포항 지진이나 산불 때도 저희가 중앙 합동 수습 지원단이라 그래갖고 저도 현장에서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열흘, 그리고 강원 산불인 경우에는 속초에 중앙 수습단이 꾸려져 갖고 저도 한 5일 정도 있었는데 그때 가장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사실상 저희 관에서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피크였을 때 산불 같은 경우에도 한 2,000여 명이 한꺼번에 다 이제 임시 주거 시설로 대피를 하셨고 포항 때도 한 1,900명 정도 돼서 50개 정도의 이재민 임시 주거 시설이 운영이 되면은 도저히 이재민들 파악하고 물자 지원하는 거가 관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적십자사하고 재해구호 협회가 이제 법률상으로 구호 지원 기관으로 정해지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2개 기관을 시행령에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하고요, 새마을중앙회가 이제 지정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모든 물자라든가 아까 급식을 제공하는 저희 제9법상에 있는 7가지 그 제9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15년부터 올해까지 7개 민간 업체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도 저희 구호 물자라든가 여러 가지 다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제 이재민 분들이 이제 모든 거를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을 빨리 찾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고생하신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재민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은 저희가 드리는 구호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향후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제도를 마련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마련해 주셔서 오히려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9협회라든가 이렇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물론 이제 저는 관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을 그냥
그냥 너희들이 개선하면 되지 이런 걸 뭘 공론화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뒤에다가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까도 임시 주거 시설에 있어서 뭐 이렇게 페트 애완견 문제라든가 이 부분도 요번을 계기로 복지부하고 또 TF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일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일부는 개선이 되고 일부는 또 개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지만, 특히 한 3가지 정도만 추가로 저희 관에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때도 경험했지만 실제로 이재민 분들이 2,000명 이상 한꺼번에 나오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난 특성 종류별로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뭐 반나절이면은 다 압니다. 전부 다 아무것도 못 갖고 나왔다든가 돋보기도 없고 틀니도 없고 이런 경우에 수요 조사 없이 일본과 같이 푸시형 물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사에도 나왔지만 어떤 키 큰 할아버지가 내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드렸는데 그거를 그냥 중 사이즈로만 전부 일괄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대중소 사이즈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평소에 다 준비해놨다가 이렇게 그 지역의 주민이 뭐 남자 노인분이 몇 명이고 어린이가 몇 명이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왜냐면 주택 피해가 어느 동에 몇 명이 났다 하면은 주민등록 DB만 보더라도 관에서는 그 특성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호 물자를 반드시 어떤 걸 뭐가 필요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일본과 같이 푸시형 물자 제도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구호협회나 또 민간 협업 7개 기관하고의 이런 협력 체제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미탁 때도 제가 현장을 한 2, 3일 동안 돌았는데요. 그때 특히 필요했던 게 이제 집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달리 시골 지역은 흙집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물 빠지고 도배 장판 하려면은 이제 그때도 햇빛이 난 게 아니라 계속 우기여서 말리고 도배를 하고 얼른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더디 마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워졌기 때문에 전기장판이라든가 뭐 이렇게 제습기 같은 거를 실제로 요구를 했는데 이거를 관에서 사실 예산이 없어갖고 사주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마을 단위로도 사두려고 하고 저희도 협회라든가 이쪽 민간 이제 기업에 조금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특성별로 제 특성별로 이런 물자들도 좀 더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요구하지 않아도 즉각 지원해 줄 수 있는 태세를 저희가 합동으로 갖춰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불 지을 때 느낀 건데요. 실제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샴푸, 린스 같은 것들이 이제 제때에 배분이 안 돼서 사실 저희가 민간에서도 구호 키트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구호 세트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호 세트에는 여러 가지 뭐 수건, 속옷, 추리닝 뭐 이런 것들이 15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샴푸, 린스가 이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개별 구호 물품으로 나눠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2구호법에 보면은 구호 물품은 이제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법령을 좀 찾아보시는 그래도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지체 없이를 도대체 언제 줘야 되느냐, 나는 3시간, 5시간을 기다려도 안 주더라.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도로도 막히고 지금 제 어떤 도로 수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마을 가가호에 대피해 있는 분들에 있어서는 또 이장님을 통해서도 하는데, 이장님이 그 물품을 받아갖고 잠깐 볼일을 보는 사이에 뭔가 인터뷰가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이 물품을 자기 차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사가와 이런 큰 택배회사나 지역의 택배회사하고 이미 MOU를 맺어서 현장에 자기 차로 움직였다가는 또 다른 이런 보상이라든가 다쳤을 때 교통사고 배상의 문제가 되니까, 아까 그 현대의 글로비스에서도 이런 차량을 복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데 사실 중앙에 있는 저는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에서 공무원분들이 이재명 분들한테 구호 물자를 지원할 때 개인 차량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민간에서 갖고 있는 자원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좀 더 같이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사실 김경희 우리 수석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그 내용 컨텐츠도 좋지만은 사실상 제가 느낀 거는 이 관에서 애로사항을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더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토론이나 포럼, 세미나 이런 데 오면 관에서 오시면 항상 정해진 답변을 써서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 문제 없다. 그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 또 관에서 예산으로 이런 제습기라든지 이런 걸 사주기가 어렵다. 이런 거 민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 세트에서도 이러이러한 물품이 없는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난 피해자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 게 우리 민의 심정, 관의 심정 똑같은데 그런 애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는 아마 이따가 다른 분들은 또 우리 민에서의 애로점을 또 말씀하시겠죠. 이런 걸 통해서 오늘 2부의 주제가 재해구호와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이 주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씩 우리가 접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김경희 그 수석 전문가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또 그 김경희 수석 전문가님이 원래 갖고 있던 성격이 차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수석 전문관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오랜 시간 이렇게 성장하고 정말 전문가로 그 이 재난구호, 이 재해구호 이 파트를 정부에서 맡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현장을 다니시고 또 그런 말씀도 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보한 제도 개선 책이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학계의 의견을 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수님, 그런 말씀해 주시죠. 예, 세안대학교 소방이종학과 이주호입니다. 오늘 전체 주제로 봤었을 때는 재해구호 제도 개선에 아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 그 차원에서 지역 회복이라고 하는 과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를 보통 이제 재난 이후에 해결 과제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레질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사전에 얼마만큼 재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첫 번째 발표 영랑동 사례를 들으면서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주민분들 사이에서 물론 이제 피해 정도를 차이로 두고서 나타나는 갈등도 있지만 실제 특정 사례 재난을 보다 확대해서 여러 개의 사례들로 보면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원봉사자 분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도 있고요. 또 이제 공공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들, 좀 다양한 형태로 어떤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런 어떤 재난을 해결하는 과정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외연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주민들 스스로만의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치유라고 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얼마만큼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강건하게 그 재난을 견뎌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로 향후에 좀 더 접근해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었던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가 행정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서 사무관님께서도 수석 전문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사무총장님 발제에서도 있었던 어떤 그 재고 전문 인력과 관련된 공공기관 인력 운영 문제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물론 정부에서 뭐 다양한 차원의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평가라고 하는 제도적인 틀을 통해서 방재안전 직렬이라든지 재난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차원 내지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현재 있는 재난부서의 어떤 담당자들이 그럼 그만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난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관리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얼마만큼 축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무총장님 발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 특정 기간이 지나면은 비교적 짧은 기간 혹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숙련도를 쌓아갈 때쯤이 되면은 담당자가 부서를 이동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재난 업무를 처리했던 경험들이 전이되지 않는 혹은 인수인계를 받게 되는 다음 담당자에게 연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저희가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재해고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과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체적으로 이런 고유 인력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주요한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자원봉사자 분들이라든지 하는 민간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러한 교육의 대상자의 사실 공공 부분에 계시는 특히나 이제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참여를 해서 실제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향후에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미래 인력 그리고 실제 재난이 발생을 하면은 그 현장 내에서 해당 부서만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들이 다 함께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공공부문 전체의 이런 그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확대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의 접근들이 좀 필요한 시각이 아닐까 하는 차원에서 좀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2부의 주제는 재해고와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이주호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인력 관리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고 다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재해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행안부의 재난구호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민간 시민들 중심의 교육을 하고 수료증을 주고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 그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랑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이주 교수님 말씀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다른 부서로 떠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재해고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와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그 중요성도 인식하고 일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김경희 수석 전문가님처럼 이 재난 경험이나 재난에 관한 어떤 이력이나 지식이나 정보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로테이션 되니까 이 기초자치단체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들을 오랫동안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없을까? 지금 중앙정부는 수석 전문관제도, 전문관제도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 자치단체도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야 이분들이 오랫동안 또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박수 좀 더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김경남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강원연구원에 근무하는 김경남입니다. 개인적으로 금년에 참 많이 바빴어요. 저는 원래 루사 때문에 이 현 직장에 입사를 했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성장을 했고 금년 산불과 수해 때문에 이제 숙성이 돼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바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그 느낌도 좀 남다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의 의견을 발표를 듣고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속초시 동장님께서 화합 대잔치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듣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치유했네. 예, 그 직접 피해와 간접 피해,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 대잔치를 통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스스로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나. 그래서 이것 또한 재난구의 하나의 새로운 유형이고 저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다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체계화하는 것에 좀 힘을 쏟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앉으면서 박 동장님께 명함을 좀 주십사 한번 뵈러 가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 이번 두 번째 그 제도 개혁 세션에서는 첫 번째 속초시가 했었던 그 방법을 구체화, 체계화한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김정희 사무총장님 발표를 듣고 재난구 협회 살림살이는 가난한 집 살림살이와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고 났더니 저녁 떼끼가 걱정이 된 이런 상황. 예, 산불을 기껏 마무리하는가 했더니 미탁이 와서 또 사람 혼을 빼는 이런 상황. 그래서 조직과 사람과 기금의 확대라는 걸 이제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꼭 그 염두에 둬야 될 건 재난은 상수가 아니고 변수예요. 돌발이고요. 그래서 최대한의 어떤 조직, 사람, 기금을 염두에 둔다면 아마 목표에 달성하기 좀 어려울 거다. 조금 소박하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공감을 얻는 전략의 집행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전략이라는 걸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제도라는 게 필요한데 제가 이 재난 업무만 이 직장에 와서 16년 차예요. 그래서 꽤 해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창길 교수님이 아까 일부에서 토론을 하신 거고 저 법규 내용이 저에게조차 약간은 낯설어요. 안 해본 것도 아닌데 낯섭니다. 결국 연구자나 행정 측면에서 보면 이 얘기는 사각지대로 와 있었던 거죠. 거의 존재감 없이 논의가 되어지지 않아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여기 국회라는 데가 뭐 그런 거 많이 생각해야 되는 곳이니까 좀 생각하는 우리가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제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는 오늘 논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뭡니까? 그 방향성만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그 기금의 모금이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봐요. 아까 그 5만 원짜리 2장이 붙어있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저걸 5만 원짜리 돈이 많아서 낸 것도 아니고 뭔가 마음이 공감이 이뤘으니까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기금,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한 사회가 아니에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근데 대체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덕, 윤리, 의무, 책임에 의해서 이것을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가 아까 많은 돈을 들였고 롯데가 그렇게 했고 CJ가 했습니다. 저거는 기업의 그 CSR로 얘기됐죠. 사회적 환원의 의무에서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기업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수익을 많이 낸지 적게 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왔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인데 왜 재난이 나면 재난 영웅들을 발굴을 안 하나? 그게 제 차관입니다. 아까 5만 원짜리 2개 얘기했죠. 재난 영웅 그게 민간이든 소방공무원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맞닥뜨려서 사람들의 공감시켰으면 그것을 문자든 그림이든 뭐 방송의 콘텐츠든 뭘로 만들어서 방송을 띄워줘야 돼요. 그것을 보고 5만 원, 만 원, 또는 10만 원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작업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사실은 무슨 일인지 제가 재난 현장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아주 인색하죠, 우리들이. 그리고 저 같은 연구자는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그걸 못합니다. 약간의 재주를 갖고 있어도 다른 일들이 이미 크게 벌어졌거든요. 제 이 말의 확신이 어디였는가? 제가 산불이 끝나고 몇 가지 일을 하고 보니까 기침을 엄청 심하게 해요. 그게 한 4개월 가까이 갔어요. 저는 그게 뭔 일인지 몰랐죠.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나중에 알았어요. 엑스레이 몇 번 찍고 폐렴이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거 저 잘 모르고 살은 거예요. 그게 실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생활이고요. 기타에서는 약간 한켠에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현재 그 재난이 나고 나면 뭐 한 3일만 지나면 영웅 같은 소설 같은 얘기들이 떠올라요. 그것들을 각색하고 콘텐츠화해서 하다못해 방송을 통해서 널리 광고를 하고 그런 가운데 피상적으로 느끼는 여러 국민들이 5만 원, 만 원도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스를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우리 김경남 실장님하고는 벌써 꽤 오래전부터 같이 연구를 해와서 건강이 갑자기 염려가 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 조직과 사람과 기금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만 재난이 이제 늘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는 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특히 그 김경남 실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그 아마 전국재해구 협회에서 기획도 하고 아마 함께 공동으로 하신 듯한데 그 속초시에서 아까 발표하셨던 영랑동의 어떤 주민 화합 잔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 회복에 상당히 큰 수범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꾸준히 하면서 이게 전국 모델로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발제를 하지 않았던 세 분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고요. 잠시 전에 발제하셨던 분들께 한 1분 정도씩 추가 보충 설명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을 듣고 답변 간단히 듣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오늘 우리 김정희 사무총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희 사무총장님부터 한 말씀씩 하고 시작하시죠. 그러면 먼저 좀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 못 드린 게 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그 이제 방재단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 담당 부서가 각 시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담당 직원이 너무 전출이 잦아요. 보면은 이 일을 좀 이렇게 이틀만 하면은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고,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이 우리한테 아주 고스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새로 이제 발령 받아가지고 이제 오는 그 담당자는 또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그 방안을 갖고 하겠지만은 우리로 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 행정적으로 그래서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현장 활동에서 최전선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또 물론 이제 그 단원들 중에서는 전문가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사업을 전폐하고 또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하는데, 이제 조례에서 보면은 뭐 이제 지원 좀 이렇게 요청을 하죠, 저희가.
뭐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하면은 이 조례가 이 상위법에 그게 언급이 안 돼 있다.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축사를 하신 이양수 의원한테도 국회의원한테 제가 찾아가서 그런 것을 애로사항을 좀 얘기를 했었어요.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법안과 시행령과 이제 이것은 구체적으로 안 돼 있고 일단은 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 지자체 그러니까 뭐 도에서부터는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조례로 그게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뭐 시에서는 상위법이 안 되고 도에 가도 또 상위법이 제대로 구체적으로 안 돼 있다. 이렇게 서로 좀 모호하게 이런 것을 볼 때 이게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시장님한테 이걸 좀 해결해 주십사 하면은 이건 상위법이 없으니까 내가 임의대로 하게 되면 선심성이다. 그래서 또 안 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이창길 교수님 분께서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국회에 와서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안부 우리 공무원께서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데 행안부에서 좀 어떻게 다시 한번 좀 다듬어서 좀 이렇게 각 지자체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물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다 돼가지고 보내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물론 이제 이제 많이 오는 게 있죠. 이렇게 뭐 무슨 기업 이제 단체에서도 오는 거 보면은 물론 이제 뭐 유통기한은 지나진 않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그런 거 왔을 때는 그 정리하다 보면은 유통기한 지나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 또 당장 입을 옷 없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 헌옷들 보내주고 신발 보내주고 그건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좀 고려해서 우리가 좀 받아줬으면은 또 물론 이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보내주는 분들은 물론 이제 참 이 애틋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고려했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물론 매스컴에서도 그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느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군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이나 구호 담당 공무원의 임기가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순환보직으로 짧아지는 게 지역자율방재단과 같은 우리 민관 협력에도 상당히 좀 장애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경희 수석전문가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일부에 토론으로 우리 고성군청의 고강선 실장님 나오셔서 제가 2부 발제자로 착각을 했는데 보니까 2부에 발제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강원도 고성군청의 주민복지시장 고강선입니다. 아까 이제 1부 때 이제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 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고요. 아까 인천 대학의 이창길 교수님 말씀하셨던 이제 시군의 이제 재구호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어떤 용도라는 이런 부분이 좀 불명확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시군 조례로 제정이 돼서 그거는 이제 사용 용도는 정확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아까 성금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보면 이제 성금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성금, 하나는 이제 지정기탁 성금이 있는데 이게 지정기탁을 요번에 이제 강원 산불도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공동 모금회하고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받았던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일반 상금은 한 군데 모여져서 이제 배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정기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용도가 강원도에만 써라. 그다음에 안 그러면 고성에만 써라, 속초만 써라, 강릉이나 동해만 써라 이렇게 이제 지정기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재민이 전체 고성이 거의 뭐 한 5분의 4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지정기탁금이 제일 많았었어요, 사실은. 12억에다가 강원도 배분까지 하면 한 16억 정도 되는데 이걸 배분해도 저희가 그 이재민들인데 배분하니까 한 인당 가구당 한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다른 시군에 이렇게 이제 그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한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10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되는 거죠, 사실은. 같은 속초시하고 고성도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지정기탁이 아주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데 이제 같은 어떤 이렇게 재난이 있을 때는 좀 통합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구호 이제 성품 이제 중에 이제 그 우리 속초시 자율방대단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중고 옷이 오는 게 있었는데 아까 그 CJ 우리 이제 그 이소영 그 우리 본부장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옷이라는 게 그 뭐 새 옷도 좀 그렇지만 이게 입다가 이제 보낸 옷들은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세탁을 해서 장롱에 넣어놔도 한여름 여름철만 지나면 이게 이제 다 곰팡이가 쓰는데 이게 이제 그냥 오다가 보니까 저희가 불주 작업을 합니다. 불주 작업을 해서 입을만 한 거를 8번에 걸쳐서 이제 그 이재민들인데 골라가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쌓여 있는 게 거의 저희가 쌓인 게 뭐 한 50톤 정도 쌓여서 근데 이거 처분할 길이 없는 게 아까 제가 일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산불 이재민만 써라 이렇게 배분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이 내려오고 법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논아주고 하다가 남은 게 한 30톤이 남았었는데 이걸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폐기물 처리비가 한 톤당 5만 원씩 또 들어갑니다, 사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고민하다가 이제 행안부에도 이제 또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다 이제 사전 컨설팅도 받고 했는데 매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각을 안 하면 뭐 어떻게 처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행안부의 질의 결과가 이제 구호 단체에다 이제 좀 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팔지는 말아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가 이제 국제 노탈이라든지 이런 구호 단체를 통해서 한 11톤 정도 이제 보냈고요. 이제 국내하고 국외하고 나머지가 이제 거의 한 20톤 정도 남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놔두면 저희 이제 또 예산이 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군수미 결심을 맡아서 이걸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모금에다 보내서 이제 이걸 요번에 이제 얼마 전에 그 돈 한 500만 원을 가지고 김장을 해서 이재민들인데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제도권 내에 어떤 법률에서 제정이 돼서 이렇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호비를 이제 지급하는데 이제 일을 한 사람에 이제 8,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제 최대한 6개월까지 이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전파나 반파나 이거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다르고요. 이제 제가 요거 얘기를 하려고 한 초점은 이중 지급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거론을 좀 했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구호비를 일당 8,000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을 또 나갑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중으로 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우리 김영희 서기관님 계시지만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급하니까 일단 이중 지급이 되더라도 주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급식하고 구호비하고 같이 이제 나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6월 12일 날 이제 여기 국회의장님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서 고성군에 국회 연수원이 있었고 서울시 연수원에 속초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밥을 급식을 못하니까 매식을 이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립이 된 상태면 사실은 자립할 수 있는 여건만 갖춰주면 본인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급식을 끊고 매식을 끊고 이제 쌀을 이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호비도 8,000원씩 나갔었고 그러면 이제 그걸 뭐 부식을 사들게 그런 연수원에는 다 이제 그런 시설이 돼 있으니까 취사 도구 이런 게 다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이제 계속 의탁만 합니다. 사실은 이제 관에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매식을 끊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여론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연장했다가 최종적으로 한 3일 지난 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급을 하고 이제 끊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국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왜 계속 안 주느냐. 근데 사실 예산은 이제 뭐 거의 뭐 5억 3천 뭐 거의 고갈이 난 상태였고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 그런 문제도 좀 제도화해서 어떤 여건이 되면 좀 끊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법률에 있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도 좀 정하게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면서 어떤 자립심도 키우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앞으로 이제 재구호를 할 때 그런 게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해 주셨는데요. 이게 미국에서도 주지사의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재난 피해자들이 받는 의연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일본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사업가나 기업인이 많은 지역, 출신이 많은 지역의 경우는 기탁금을 가지고서 이제 나눠주니까 많이 받아가요. 근데 그렇게 지역별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재난 재난별로도 불평등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1995년에 한시나와지 고베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엄청 어마어마한 액수의 의연금이 모였습니다. 근데 피해자 또한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에 1인당 받았던 금액이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후에 니가타 지진의 경우는 그 피해 참혹성이 대단히 컸기 때문에 의연금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피해자 수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대로다가 그걸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재난 피해자들이 이제 데모를 하게 된 거죠. 이건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똑같이 지진 피해를 당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형평성 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시일이 지나면서 이게 흐트러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 출신 기업인이나 이분들께 부탁을 해서 지정기타 기부금 처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의연금이 아니라 기부금 처리를 해서 또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이게 이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것도 동일한 재난으로 해서 불평등하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의연금이나 지원금이 가게 되면 같은 재난 피해자들끼리도 이제 상처를 더 받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오늘 말씀 나왔으니까 제도 개선 이슈로 한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재해구호협회에서도 이제 연구소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고민들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우리 동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속초시 영남동장입니다. 주제가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저는 동장 생활을 하면서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고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느낀 사항을 이번에 PT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가 발생됩니다. 갈등과 상처가 없으면은 아마 치유와 회복이란
그 표현도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제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겪는 그런 갈등과 상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본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요번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전소된 집이 있고 반소된 집이 있고 전혀 피해를 받지 않은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직접 피해자는 주택을 피해받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집의 피해를 전혀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의 제도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 산불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시설, 수도, 가스, 전기, 이게 망가졌다고 하면은 비록 주택의 피해를 받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피해자 아닐까요? 저는 이제 출발을 거기서부터 좀 생각해 봤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상황에서 도움을 주시고 구호금도 보내주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그래요. 정부나 지방자치제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도 전부 직접 피해자를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산불이 나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공시설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분들 역시도 똑같은 피해자라고 보는 게 저희 이제 동장의 입장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 전기 없고 가스 없으면 밥을 못 해 먹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갈등, 그런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 피해자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건 누구나가 다 압니다.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간접 피해자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그거를 전혀 겉으로 표현을 못 합니다. 나는 피해를 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제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야. 절대 한 마을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간접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정상적인 삶을 찾아서 나는 생활할 거야 라고 하면은 직접 피해자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요인이 생긴다는 거죠. 구호품 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 피해자를 중심으로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이 파괴돼서 복구되기 전까지 그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할 거고 어떻게 생활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짚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동장으로서 그 많은 구호품이 저희 사무실에 쌓일 정도로 많이 오는데 그분들한테 한 번도 도움을 드려보지는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햇반이라든지 아무것도 아니지만 라면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드릴 수가 없고, 또 설산이 제도적인 문제에 의해서 드릴 수도 없지만은 설산이 드린다고 해도 아까 PT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피해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기득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줄까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느끼는 게 또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 그러면은 직접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회복을 시킬 거냐는 많은 분들의 토론도 있고 관심도 있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한 마을의 공동체에서 느끼는 그 간접 피해자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같이 고민해보고 공유해 봤느냐. 그분들이 느끼는 소외감, 그분들이 느끼는 생활의 불편함, 고통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은 못하지만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도 통해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마을 화합단체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법령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전적인 도움 이런 것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고민이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지역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유형별로 우리가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을 공동체나 간접 피해자들이 느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분들한테 미약하나마 우리가 행정이나 정부나 그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부분이 얼마큼인지 이런 거는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일선의 가장 행정의 일선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느끼시고 필요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어느 분께 여쭤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 이런 부분 제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윤수경 이사님. 전문가와 재역과 그리고 아주 무엇보다도 귀하게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 같이 하셨습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주체가 4분 국회의원과 재구협회와 신문사와 대학과 연구원입니다. 이런 공동 주체가 저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귀한 얘기들이 이대로 묻혀버릴 것인가? 그럼 이걸 어떻게 활로업을 할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들이 정말로 추려져서 의원과 여기 신문사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도 전해지고 법으로도 정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꼭 의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나온 의견들 말씀을 드려보니까 결국은 전문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순환 보직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전문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부분이 꼭 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탁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민 간의 갈등 문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사이에 너무 벽이 많구나.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요즘은 토론회를 할 때요. 또 하나 법이 요새 생겼습니다. 토론회를 할 때 조정자라는 게 있습니다. 양쪽 조정자. 그래서 이쪽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이쪽에 전해주고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요. 그런 조정자가 요즘 토론회는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조정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법을 만들 적에 조정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가령 지금 자협에서는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또 이쪽에 가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양쪽을 모두 양쪽이 아니고 그 이해 관계자들을 다니면서 전달할 수 있는 조정자가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야말로 비상시국에 그때야말로 인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데 서로 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괴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자까지를 포함해서 이걸 어떻게 좀 꼭 법제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제화할 뿐만 아니고 시행됐으면 좋겠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또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혹시 없으시면 우리 전국재구협회 사무총장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법제화, 제도화에 넣으실 건지부터 말씀 좀 해주시고 김경희 수석장관 잠깐 말씀. 이럴 때 마음이 뭐 느겁다고 할까요? 뭔가 마음에 맺힌 것들이 몰려옵니다.
모두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실 것 같고요. 저희 기관은 사실 언론과 사회단체가 58년 동안 구호 물품 가져다 주고 모으면은 돈을 누가 줬는지도 모르게 입금해주고 주로 그런 긴급 구호에 헌신을 해온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아까 고맙게도 지회도 만들어라, 뭐 그래야 한다, 뭐 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고민을 해왔던 건데 사실 그거보다 저희 협회가 뭐 발전하고 저희 협회가 뭘 선도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제 민주화는 됐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라든가 무력이나 이기심 그런 것이 기관 간에도 또 직종 간에도 이런 게 너무 이제 세분화돼서 사회가 옛날처럼 그냥 순진하게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연말에 이렇게 내고 크리스마스 시리에 뭘 붙여보고 그런 시대가 점점 사라졌다는 거죠. 하지만은 또 희망이 있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50%는 저희가 이미 해결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경청하는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 협회도 있고 우리 모금회도 있고 적십자도 있고 또 손발이 되어주는 자율방재단도 있고 원래 또 그 일을 안 했었지만 새마을중앙회 같은 데도 지원기관으로 들어와 있고 근데 이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막 지회를 많이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협회가 5명도 할 수 있고 500명도 할 수 있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이 문제는 중요해라고 할 것인가.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섬세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하지만 재난재해는 약간 달리 취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생명과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인간사에서는. 그걸 다루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협회는 그 재난안전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과 예방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지금 신진학자들과 국가위기관리학회 이재은 교수님만 해도 저희를 초창기부터 제일 많이 도와서 해외 여러 가지 그런 해외 사례나 이런 거를 몸소 다 알아내서 저희한테 가르쳐 줬던 그런 교수들입니다. 이제 엄청난 교수분들이 되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은혜에 보답하려고 싱크탱크를 지금 100명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교수들, 소장, 신진학자들한테 문호가 개방돼서 재난과 재해에 있어서만큼은 인문학자든 음악 치료를 하든 방재 쪽이든 뭐 소방 쪽이든 저희 협회가 하나의 다리나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디지만은 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법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싱크홀이라는 영화에 저희가 돈도 500만 원이나 들였습니다. PPL 같은 걸 해본 적도 없는데요. 이제 도시에서 사회적 재난식으로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까? 누가 도울까? 시스템은 된 건지. 그런 걱정은 더 큽니다, 사실은. 국지적으로 일어난 재난은 서울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너무 걱정이고 또 도시에서 일어날 새로운 유형의 어떤 사회적 재난은 고시원에서 1년도 안 됐습니다. 17명이나 죽었지만 1,000만 원도 안 모아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길은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재난재해는 좀 예외적으로 법도 특별하게 만들어서 나눠줄 때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일원화를 해준다든가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각각 자기들 이게 내가 할 일을 뺏는 거 아니야? 이런 근시안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기관이 크고 하니까 이런 영역은 예외로 협회에서 우리 협회의 장점 딱 하나입니다. 모든 언론사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적으로 투명하게라는 원칙은 저희 협회가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작더라도 그 원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또 이론도 받지도 않습니다.
언론이 그걸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에도 좋은 정책적 제언도 하고 또 민간끼리도 협력하자고 얘기하고 기업한테도 올해 돈 100원 쓸 거 있으면 10원 정도는 최소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불행한 재난재해에 떼어넣자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이 돈이 많으면 이거는 그냥 요만큼 뗄 테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급할 때 형평적으로 배분해 주라든가 이러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국회의장님께도 말씀드려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하지 않고 꼭 국회에서 하고 싶다. 여기 오신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 상이한 거 알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눠주신 책자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왜 똑같은 통계가 숫자가 1000억 이상 차이 나는가? 그것이 정치적인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걷어내고 진짜 국민들한테 필요한 제도를 만들 건가? 여기에 민간의 이기심도 버려야 되고 정부는 우리 수석 전문가님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대학생들하고 14박 15일 이렇게 도배장판 하러 가거든요, 매년. 근데 진짜 오셔가지고 다 발랐습니다.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여는 거가 1번이지 민관협력, 민민협력의 그런 거창한 거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었지만은 저희가 협회는 작지만 해야 할 미션은 중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받겠습니다. 어떠한 고민이라도 저희와 의논해 주시고 내년에는 동장님 말씀하신 것이 지역 회복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협회가 돈이 적지만 가장 큰 포션으로 강원 산불의 마무리가 되는 5년, 10년까지 끝까지 지속 돌봄 사업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김혜수 장관님? 네. 사무총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원래 이제 근본적으로는 자연재난에서의 이제 국민성금을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재난 시의 의연금하고 물론 이제 2005년에서 2007년도 법 개정할 때 제9협회에서 이제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 제9협회로 일원화됐는데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기부금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재난은 아시다시피 원인 제공자한테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다 걸려 있어서 국민한테 성금을 모으더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다 사용해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그 목적으로 했으면은 재단을 만들던가 뭐 이렇게 추모 사업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다 기금을 쓰는데 이번과 같이 약간 산불이라는 사회재난이지만 자연재난에 가깝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재해구업이 만들어졌던 62년도에는 산불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갖고 빠져 있다가 다시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그 기부금을 이제 사각지대도 없애면서 뭐 주거 불능자, 소상공인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제9협회에서 같이 모금하신 여러 이렇게 5, 6개 기관들하고 8차례 회의하면서 엄청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도 다른 때보다도 막 단축을 엄청 많이 해서 이재명 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계기로 이렇게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정책 연구 용역을 해서 발전 방향을 같이 협회랑 관련 기관들이랑 도출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청중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발제 토론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플로어에서 질문을 해 주셨던 분인데 아시아태평양 재난관리협회에서 일본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오늘 이 제도 개선 방안으로 여기 참석하시려고 일본에서까지 와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시아태평양 재난관리 한국협회도 있고 하니까 전국 재해구 협회하고 또 네트워킹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안전한 사회, 또 많은 재난 피해자들이 도움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해구호와 지역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제2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2부 토론을 수고해 주신 자장시 이재영 교수님과 토론자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